아직도 오버씨를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30년 전 세계 4위에 달하는 군사 강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현재 예비군을 포함해 5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22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군비 경쟁과 더불어 기술 에너지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7일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발표한 국력평가 여론조사에서 일본인의 자국 국력에 대한 자신감이 큰 폭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치, 경제, 군사 등의 7개 항목에서 일본인의 단 20%만이 경제력이 강하다고 답했으며 군사력은 단 9%, 외교력은 5%만이 강하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일본이 자랑해왔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도 2018년 당시 75%를 차지했으나 코로나와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겪으며 58%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지금껏 일본의 국력에 자신감을 가져왔던 50대가 정년을 맞아 재취업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면서 국력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력을 비교하는 기사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2020년 평균 임금에서 한국은 이미 큰 폭으로 일본을 앞질렀으며, 일본에서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도요타 역시 삼성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23위, 일본을 31위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 일본의 석학 노구치 교수는 지금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아가 미국의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이 조사한 2021년 전세계 국력 랭킹에서 한국은 지난해 9위에 이어 8위로 올라섰고, 세계 7위 수출국이자 GDP 기준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구매력을 기준으로 매긴 1인당 총생산에서도 일본보다 높은 44,011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터라 실질적으로 향후 몇 년 내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을 크게 앞지를 전망입니다. 한편 7일 실시한 국력평가 여론조사와 한국과 일본의 국력 역전 소식은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과 일본의 국력을 비교하며 경제력과 기술력에 대한 일본인들의 자신감이 추락한 한국 경제가 일본보다 12% 앞설 것이라고 말한다 등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과 일본의 국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관련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숫자일 뿐이겠지만 한국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했다니 놀랍네요. 정말 제대로 조사된 것이 맞습니까? 한국의 국력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물가 상승과 실업률을 제대로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목적인 수치보다는 실질적인 수치가 중요하죠. 아베 정권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와 인재교육의 저하가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일본에는 열등한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퍼뜨린 가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과학력을 비롯한 로켓 기술만 보더라도 우리가 월등히 앞서잖아요. 일본 정부는 진실을 숨기고 있지만 국력 인식조사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일본은 세계 최고가 아닙니다. 아마추어 같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한국처럼 수출할 수 있는 제품과 기술을 가진 대기업을 우대해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근로환경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오. 지금처럼 후진적인 환경에서 일한다면 정말 한국에게 추월당할 것입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미군 덕분입니다. 내가 알기로 한국의 국방력 순위가 높은 것은 미군의 무기와 미사일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잘 만드는 것은 K-팝과 K-드라마 뿐입니다. 아직까지 국가 경쟁력은 일본이 뛰어납니다. 언젠가 한국의 국방력이 일본을 따라잡을지 몰라도 한국의 정치인들은 리더십과 지도력이 없으니 괜찮습니다. 한국은 월급을 많이 주는 나라니까 일본에 체류하는 모든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베 정권이 오늘날 쇠퇴한 일본을 만들긴 했지만 한국과 비교하는 기사는 정말 기분 나쁩니다. 단순한 경제 지표보다는 사회에 대한 따뜻한 공헌이 선진국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자민당이나 공명당 정권밖에 뽑을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국력조사에서 정치 인식이 한국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을 올리지 않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한국이었다면 벌써 폭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찬란한 역사를 가진 일본이 고작 한국에게 추월당한다는 사실에 눈물이 납니다. 어쩌면 미래의 우크라이나는 일본 아닐까요? 긴 불경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일본이지만 우리는 한국보다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어차피 한국도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결국 한국의 국력도 대만보다 낮아지겠죠. 등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불경기에 빠져 추락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가 슬프다고 말하기도 했고, 마침내 시작된 한국과 일본의 국력 역전 소식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한국은 일본을 무섭게 추월하기 시작했고, 양국 간의 격차는 모든 분야에서 줄어들어 일본은 급속도로 역전되고 있으며, 2019년 일본이 강행한 수출 규제는 한국의 만성적 무역 적자 원인을 해소하는 발판으로 작용돼 한국은 세계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국력이 더욱 발전하길 바라고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최강국으로 우뚝 서길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력과 관련된 해외 반응은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시 구독자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유튜브에 없는 당신의 궁금증, 오버씨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평생 무료입니다.